공격의 주인공은 바로 독일 공군의 Ju-87 스투카 급강하 폭격기. 새벽 4시 40분. 아직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시각. 너무나 작은 소도시 비엘루는 무방비 상태. 뭐 때문에 이토록 평범했던 마을 비엘룬에 무지막지한 폭격을 가하며 전쟁을 시작했을까? 도대체 전쟁이란 무엇일까? 일찍이 전쟁에 대해 매우 알기 쉽게 정의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클라우제비치. 전쟁이란 모두 의도적인 정치 활동이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이성적 전략을 이용하여 주도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클라우제비치는 전쟁론이란 저서에서 전쟁을 결투에 비유했습니다. 결투에 나선 사람은 폭력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억지로 자신의 의지를 달성하고자 한다. 최우선 목표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상대에게 강요하는 폭력 행위이다. 전쟁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설명한 클라우제비치. 클라우제비치는 나폴레옹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방식은 이전에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나폴레옹 등장 이전 전투에 참가하는 군대의 규모는 기껏해야 수만 명 정도. 1812년 6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당시 나폴레옹은 무려 60만이 넘는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는 수적인 우세가 승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제비치는 나폴레옹의 승리가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된 것은 아니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18세기에 머물러 있던 군대였던 데 반해 나폴레옹의 군대는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군대를 활용했다는 점.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군이었습니다. 과거 봉건시대의 병사들은 억지로 끌려나온 힘없고 빽없는 평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나폴레옹의 군대는 모두 동등한 지위의 시민들로 구성된 군대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 때문. 다시 말해 나폴레옹의 승리는 프랑스 혁명의 결과를 군사적으로 잘 활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전쟁이 그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 방식과 독재 국가와의 전쟁 방식이 다르며 군주제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와의 전쟁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 전쟁은 국가에 의해, 국가를 위해, 국가에 맞서 실행되는 조직화된 폭력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폭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가 하는 폭력만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군대는 전쟁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정부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정부에 봉사하는 군사조직이다. 군대에 있는 병사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무장하며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결국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정부라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지배하는 법칙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연의 법칙. 아무리 사전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전쟁보다 더 우연과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 활동은 없다. 우연과 함께 운명이, 운명과 함께 행운이 전쟁에서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한다.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몇 번이나 증명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믿기 어려운 승리를 계속해서 거뒀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임무형 지휘체계 때문이었습니다. 큰 틀의 목표만 윗선에서 정해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하는 임무형 지휘체계. 1940년 5월 프랑스 전역.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영푸연합군은 독일군보다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전역에서 독일군은 2차 대전 중 가장 달콤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독일군의 스타는 구데리안과 롬멜. 이 두 사람은 그때그때 현장 상황에 따라 기존 작전 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해가며 최종 목표인 영국 해협까지 질주했습니다. 윗선에서는 왜 계획대로 하지 않느냐며 두 사람을 닥달했지만 그 무엇도 두 사람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진격했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용납되었던 것이 당시 독일군이었습니다. 온갖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전쟁터. 이것이 행운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 지휘관. 따라서 최적의 판단은 현장 지휘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클라우제비치는 우연적 요소가 많은 전쟁을 두고 마치 게임과도 같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 그러나 클라우제비치는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어두운 면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폭력만 사용하는 인간 친화적인 전쟁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전쟁처럼 위험한 일에서는 선의로 저지른 오류가 최악의 오류가 된다. 전쟁은 최악의 폭력, 즉 절대적인 무자비를 목표로 한다. 이는 현대전의 특징인 전면전을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이다. 승리에 도움만 된다면 적국에 대한 온갖 만행도 정당화될 수 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바로 이런 클라우제비치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2차 대전의 시작을 알린 독일군의 첫 포탄은 언제 누구에게 떨어졌을까? 1939년 9월 1일 공내시 48분 독일의 훈련함 슐레스비 홀슈타인호가 단치히에 폴란드군 초소에 포탄을 발사함으로써 2차 대전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의 첫 포성은 그보다 정확히 8분 앞선 04시 40분에 독일 국경에서 17km 떨어진 폴란드의 소도시 비엘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격의 주인공은 바로 독일 공군의 JU-87 스투카 급강하 폭격기. 새벽 4시 40분, 아직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시각. 너무나 작은 소도시 비엘룬은 무방비 상태. 당시 비엘룬에는 공장 이래야 고작 설탕 공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군은 뭐 때문에 이토록 평범했던 마을 비엘룬에 무지막지한 폭격을 가하며 전쟁을 시작했을까? 비엘룬이 폭격을 당한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스투카 급강하 폭격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된 폭격. 이 폭격으로 죽은 사람만 무려 12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2차 대전의 첫 공격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클라우제비치가 말한 전면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격으로 스페인의 게르니카 폭격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 피카소의 그림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폴란드 비엘룬에서의 비극은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2차 대전의 특성상 그냥 묻혀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클라우제비치의 전쟁 이론은 현대에 와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인권이 아무리 높아졌다 해도 전쟁의 주체는 국민이 아닌 정부라는 사실. 그리고 사전에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해도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전쟁의 승리는 우연과 행운을 놓치지 않는 쪽에게 돌아간다는 사실까지도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